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리적 상상력을 통한 세계지리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독특하고 특수한 지형들 중에서 카르스트 지형, 석회암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카르스트 지형에 대해서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흔하게 볼 수 없는 독특하고 경이로운 자연 경관이 만들어지는 이 카르스트 지형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세계적인 관광지를 형성하기도 하는데요. 먼저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탄산칼슘을 포함하고 있는 석회암에 탄산가스를 포함한 빗물이나 지하수가 녹아서 만들어진 독특한 지형을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교과서 아래에 소개되고 있는 것과 같이 굉장히 멋진 경관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카르스트 지형인데요. 이곳은 베트남의 할롱베이의 모습입니다. 날씨가 아주 좋은 날에 이 베트남 할롱베이를 찾아가게 되면 이러한 관광배를 타고 이 일대를 돌아보는 코스가 가장 유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산지가 뾰족뾰족하게 높게 솟아 올라가 있고 탑 모양을 이루고 있다고 하여 이 지형의 이름은 탑카르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탑카르스트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기 전에 카르스트 지형이 전체적으로 어떠한 작용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지 여기 교과서의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회암의 주 성분을 이루고 있는 이러한 탄산칼슘이 포함된 암석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탄산칼슘을 만들어내는 조개 껍데기나 또는 물고기의 뼈가 묻혀야 이러한 탄산칼슘이 포함된 암석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석회암은 바다 밑에서 만들어지는 암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다 밑에서 형성되어 있던 석회암이 지표 위로 우뚝 솟아오르게 되는 융기작용을 받아서 이러한 형태로 지표 위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인데요. 이렇게 지표 위로 드러난 석회암 일대에 지나고 있는 이 지하 수면을 따라서 녹아서 침식되는 작용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렇게 녹아서 침식되는 여러 가지 작용을 받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지형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 위로 솟아오른 석회암 일대가 이 지하 수면을 따라서 빗물이나 지하수에 의해서 용식이 되게 되고요. 이러한 용식 과정을 거쳐서 지표에 형성되는 지형은 돌리네, 그리고 돌리네와 돌리네가 만나서 형성되는 우발라, 그리고 지하에서는 텅텅 비어있는 동굴, 석회 동굴이 형성되게 됩니다. 지하 수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래로 내려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하 수면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강하게 되면, 내려가게 되면 이 지하 수면을 따라서 석회암이 점점 더 많은 용식작용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전체적인 기복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암석의 성질은 일정하지 않고 어느 부분은 약하고 어느 부분은 강하게 남아있는 그러한 성질을 지니게 되는데요.
탄산칼슘이 용식작용에 강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잔류 남게 되는 거고, 더 빨리 약하기 때문에 더 빨리 침식되고 용식되는 부분은 빨리 사라지게 되면서 이렇게 낮은 기복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지형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뾰족하게 탑 모양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탑카르스트이죠. 그래서 이러한 탑카르스트 지형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차별적인 용식작용에 의해서 빨리 사라지지 못한 부분이 남아서 탑 모양을 이루게 되는 거고요. 약해서 빨리 용식된 부분은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면서 이렇게 기복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그러면 프린트로 넘어가서 석회동굴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형성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프린트의 첫 페이지를 보시면 석회동굴의 형성 과정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석회동굴의 형성 과정, 여기 아래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방금 이야기한 것과 같이 이 석회암 일대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서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바다 밑에서 형성되어 있던 암석이 용기 작용을 받게 되어 솟아오르게 되면 전리라는 바위에 난 크고 작은 금이 많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누르고 있는 힘이 제거가 되면서 암석 자체가 팽창을 하게 되고, 이 팽창하는 과정에서 많은 금들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발달하게 된 크고 작은 금을 따라서 빗물이나 지하수가 흘러 지나가게 되면은 용식과 침전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침전이라는 것은 화학적 작용이 일어난 물질이 누적되고 퇴적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석회동굴 안에서 석회암 일대에 이렇게 물이 가득 차 있는 부분이 지하 수면이 하강함에 따라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여기 비어있는 공간이 생기게 되고, 이 비어있는 공간에 화학적 작용이 일어난 어떠한 물이 흘러내려가게 되면 이 공간 안에서 침전이라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학적 변화가 일어난 물질들이 아래로 떨어져서 쌓이게 되면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기둥, 맞습니다. 석순이 발달을 하게 되고, 여기 동굴의 천장에서부터 형성되는 기둥, 그렇죠. 종유석이 형성이 되는 거고, 이 종유석과 석순이 만나서 하나의 기둥을 만들게 된다면, 이것은 석주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빈칸에 지하수면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지하수면이 내려가게 되면 이 다른 공간이 또 생기게 되면서 또 다른 석회동굴이 형성하게 되고, 석회동굴의 천장이 붕괴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 그래서 석회동굴이 무너짐에 따라서 구멍이 발생하게 되면 지표에서 우리가 보기에 돌리네와 같은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석회동굴은 이렇게 크게 3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여기 빈칸마저 채우고 아래에 주요 카르스트 지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탄산칼슘이 주 성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석회암이 탄산가스나 이산화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약산성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빗물과 지하수를 만나게 되면 화학적 풍화작용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러한 화학적 풍화작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녹아내려서 사라지는, 침식되는 현상, 용식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지형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지형들을 다 포괄해서 우리는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형성이 되는 카르스트 지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지표면이 용식작용을 받게 되면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이 그림과 같이 지표가 점점 아래로 사라지게 됩니다. 녹는 과정을 통해서 이 암석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면서 이렇게 지표 위에 움푹 파여져 있는 것과 같은 구멍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석회암의 용식작용으로 형성된 움푹 파인 웅덩이 모양의 지형을 우리는 돌리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한번 적어볼까요? 영어로 적으면 돌리네,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암석의 성질이 약한 부분이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돌리네는 하나만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 걸쳐서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 형성된 이러한 웅덩이가 옆에 있는 웅덩이와 결합을 하게 되면 마치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것 같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돌리네와 돌리네가 서로 만나서 연결되어 있는 구멍을 만들게 된다면 이것은 그렇죠, 우발라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서로 인접하게 형성된 한 개의 구멍에 해당하는 돌리네가 점점 규모가 커지고 성장하게 되면서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돌리네들과 결합을 하게 되면 그것이 우발라라는 지형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것은 지표 위에서, 하늘에서 본 모습입니다. 하늘에서 보았을 때 여기에 조그만한 구멍, 여기에 조그만한 구멍, 여기에 조그만한 구멍들이 점점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마치 하나의 구멍을 이루는 것 같이 변하게 된다면 이것은 돌리네가 우발라가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 그림에 보시면 하천이 이렇게 흘러서 아래로 땅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이 그림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물이 빠지는 구멍을 우리는 싱크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싱크홀이 돌리네를 통해서 발달을 하게 되고, 또는 싱크홀이 돌리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은 항상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렇게 싱크홀이 발달하게 되면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배수가 굉장히 잘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싱크홀이 발달하여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요. 이 석회암 지역 또는 카르스트 지형이 분포하고 있는 일대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농업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물이 잘 빠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암석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주로 논농사보다는 밭농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형에 해당하는 것을 소개해 드리자면, 모든 암석은 풍화와 침식 작용을 받게 되면서
토양으로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 석회암 지대도 역시나 용식작용을 받아서 토양의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 석회암이 용식이 되는 화학적 풍화작용을 거치게 되면 이 토양 안에 철분이 남게 되고요. 이러한 철분은 다시 산화작용을 맡게 되면서 색깔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때 나타날 수 있는 색깔은 붉은색으로 이렇게 석회암 지형이 있는 일대에서 토양이 용식이 된 후에 남은 철분이 산화가 되어 붉은색을 띠는 풍화토를 우리는 테라로사로 불리우게 됩니다. 그래서 카르스트 지형에서 만날 수 있는 붉은색의 풍화토를 우리는 테라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테라로사도 만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형은 어떤 지형인지 한번 빈칸 채워볼까요? 이 지형은 지하로 침투한 빗물과 지하수에 의해서 석회암층이 용식이 되고 난 후에 지하수가 빠져나간 빈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은 석회 동굴이 되고요. 아까 본 것과 같이 이러한 석회 동굴 안에서는 침전작용에 의해서 동굴 내부에 종유석 또는 석순, 석주 등의 지형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러한 지형을 하나로 합쳐서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지형을 우리는 모두 합쳐서 5글자 스펠레오뎀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침전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또 다른 지형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빈칸에 해당하는 지형은 이 영상에서 초반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주었던 바로 그 지형인데요. 베트남 하롱베이에서 볼 수 있는 석회암의 차별적인 용식 작용으로 형성된 봉우리 형태의 지형, 탑 모양을 한 지형이라고 해서 탑 카르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정리한 이러한 지형들을 모두 합쳐서 우리는 카르스트 지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으로 카르스트 지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카르스트 지형인데요. 여기 이 부분을 이루고 있는 암석의 유형은 당연히 석회암이겠죠? 이렇게 석회암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어느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게 되고 지하수도 많이 흘러가게 되면서 이 석회암 내부에 탄산칼슘과 여러 가지 탄산가스 등등이 만나게 되면 화학적 풍화작용에 해당하는 용식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식작용에 의해서 이 내부에서는 풍화가 나타나게 되면서 돌리네라던가 우발라 그리고 탑카르스트와 같은 지형들을 형성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의 용식작용을 받고 난 후에 아래로 계속 흘러가던 어떤 물이 아래에 석회암 지대 아래에 있었던 빈 공간, 석회 동굴에 만나게 되면 성질이 변하게 되면서 여기에 이렇게 누적이 되는 그러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렇게 누적이 되어서 어떠한 지형을 형성하게 되는 작용을
침전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러한 침전작용에 의해서 여기 천장에서 붙어서 나타나는 종유석, 그리고 이 종유석에서 똑똑 떨어지는 물이 모아지게 되면 또 하나의 기둥을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기둥은 석순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종유석과 석순이 점점 규모가 커지게 되면 이 둘이 언젠가는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만나서 마치 하나의 기둥을 이루게 되면 그것은 석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침전 작용에 의해서 석계 동굴 안에서 형성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포괄해서 우리는 스펠레오뎀이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모두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교과서로 다시 돌아가서 한 번 더 그림을 통해서 카르스트 지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51페이지에 소개되고 있는 자료 3번 먼저 보시면, 이와 같이 동굴 내부에는 종유석과 석순, 석주와 같은 스펠레오뎀 지형을 만날 수가 있고요. 이것 또한 흔히 볼 수 없는 지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 자원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활동 사진을 함께 보시면요. 중국과 터키에서 나타나는 카르스트 지형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료 4번에서는 카르스트 지형 중 어떤 지형을 발견할 수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움푹 파여져 있는 구멍, 또는 이 움푹 파여진 구멍과 주변에 인접한 구멍이 만나서 하나의 큰 구멍을 만들고 있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구멍이 파여져 있는 형태를, 그렇죠, 돌리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 돌리네와 돌리네가 만나서 또 하나의 큰 구멍을 만들게 되면 네, 우발라가 되겠죠. 그래서 돌리네와 우발라가 집단을 이루어서 분포를 하고 있고, 이것이 계단상의 지형을 형성하게 되면서 계단상의 밭농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터키 지역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마치 하나의 계단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계단상의 언덕 또는 계단상의 지형을 두 글자로 줄여서 우리는 단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단구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얗게 보이는 이유는 석회 성분을 함유한 온천수가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이러한 경사를 따라서 흘러가게 되면서 하나의 탄산칼슘 결정이 지표면을 덮어서 이와 같은 지형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단상의 지형인데, 이곳에서는 여기 제시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석회 성분을 함유한 온천수가 오랜 기간 경사면을 따라서 흐르면서 하얀 탄산칼슘의 결정이 지표면을 덮어서 형성을 하게 되었던 이 과정을 담아서 이름을 부르게 됐는데요. 이렇게 어떠한 석회암 내부에서 작용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세 글자로 줄여서 석회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우리가 석회화 단구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터키의 파무칼레 역시 굉장히 큰 규모의 석회화 단구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온천을 즐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세계적인 관광 자원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 중에 하나이죠. 이렇게 있는 슬로베니아에서 볼 수 있는 석회동굴도 살펴보았고 중국에서 볼 수 있는 돌리네와 우발라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터키에서 볼 수 있는 석회와 단구도 보았고요. 이 영상의 시작 부분에서 50페이지에서 베트남에 있는 하롱베이, 탑카르스트 지형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카르스트 지형 부분에서는요, 카르스트 지형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 주요 키워드를 중점적으로 학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단계에 따라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지형의 명칭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화산 지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